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코인 해외 거래소 1월 28일부터 전면 금지가 됩니다. 주요 해외 거래소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탑10 안에 있는 우리 해외 거래소들 못 쓴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국내 거래소만 사랑이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 뭐 코인 거래 아예 하지 말라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라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 내용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신고 가상 사업자 명단에서 27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거래소들은 명단에 없는 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경우에 모두 불법이라 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거래소들 제외하고는 다 그냥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특정 국가별 요구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고객센터 링크를 포함하도록 암호화폐 거래소 소프트웨어 정책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해서 1월 28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했죠. 비수탁형 지갑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비수탁형 지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냥 개인 지갑, 소위 말해서 메타마스크, 그 다음에 뭐 팬텀, 이제 한글로 쓸게요. 팬텀. 뭐 이런 지갑들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카이아 원래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소라고 하는 거, 뭐 비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이런 거 말고 해외 거래소 이런 곳은 이제 앱 자체가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영상 하나 올렸었죠. 구글 플레이에서는 이제 그게 금지예요. 대한민국이 VASP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올 때 삭제가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외에도 이거는 지금 탑10 안에 있는 거래소 일부만 제가 갖다 쓴 건데 그 외에도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근본 국외 미신고 사업자의 구글 앱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 시행으로 향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이용자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FIU는 국외 미신고 사업자의 애플 앱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 차단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플 코리아하고 방통위 해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는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FIU는 이용자가 거래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특근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을 FIU 홈페이지에 안내하려고 한다.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내용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3월 25일 현재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는 총 28개다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래소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27개에서 28개로 늘어난 거죠, 며칠 사이에. 그래서 이 거래소들 외에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다는 건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현황 확인 안내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보면 되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업비트, 코인, 코미더, 코비 뭐 이렇게 나와 있죠. 27개사죠.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곳들만 가능하다는 거고 이곳 외에는 거래소가 이제 불법으로 지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참 문제가 있고 굉장히 골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그냥 그 레퍼럴이라는 거 뭐 이것도 약간 이용하는 게 불법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들 가능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은 그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VASP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가능해야 되는데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되려고 하면은 이 가상자산 사업자 요게 되려고 하면 VASP 조건이 뭐냐면 한국에 있는 예를 들면 뭐 신한은행 우리가 지금 코빗 같은 경우에 신한은행 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조차도 정작 없어요. 거의 그 지갑 계좌 개설을 하게끔 해외 거래소도 그게 인정이 돼야만 이게 가능한 건데 그러려면은 신한은행 코빗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그 카카오뱅크 쓰는 데가 카뱅이 어디죠? 코인원 그 다음에 업비트가 K뱅크 비썸이 국민은행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팍스가 전북은행인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나열한 이런 주요 거래소들이 이런 조건을 갖출 수가 있냐는 거예요. 국내에 있는 이 은행하고 연계가 되냐는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나마 그중에 한국 사업을 조금이라도 뭔가 하려고 발을 좀 디뎠던 뭐 바이낸스 역시 가능성들은 있으나 이것도 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바이낸스 정작 은행하고 어떻게 연계를 짓습니까? 그러나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데 조금 그냥 뇌피셜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딱 한 개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게. 고팍스 인수했죠. 그래서 고팍스 인수를 했으니까 이 고팍스하고 연계지어서 결국에는 바이낸스 글로벌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전북은행이 연계를 하게 된다면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1월 28일에는 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래소가 이미 오래전에 이 거래소들에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래소들은 응 아니야 하고 무시를 했겠죠. 실제로 이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일찌감치 제가 말씀드린 이 빙엑스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아예 입출금 자체도 차단을 먹혔죠.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거래소들은 앱 자체가 안 된다는 거지 실제로 입출금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근데 제가 볼 땐 1월 28일 이후에는 입출금 안 되게 막을 수도 있어요. 막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안 막는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앱을 사용을 못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에 접속을 해가지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출금을 신청을 하면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은 되는데 이 개념조차도 만약에 국내에서 해외 서로 양쪽에 막아두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앞으로는 어떤 그 지갑들이 각광을 받냐면 이런 지갑들이 각광을 받을 거예요. 여기 카이아 월렛, 메타마스크, 팬텀, 그 외에도 여러분들 뭐 토큰 포스트였나요? 하여튼 그 지갑들 몇 개 있죠. 트러스트 월렛 이런 것들. 그런 지갑들이 앞으로는 이제 사랑받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거래소들, 우리가 빗썸이나 코인원이나 코빗 업비트 막 이런 곳들에 연계가 돼 있는 그 지갑들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업비트 요런데 업비트나 주로 많이 쓴 데가 이제 업비트가 점유율이 높죠. 빗썸, 그죠? 코인원, 코빗 여기에 나와 있는 그냥 개인 지갑 있죠. 연동되는 게 조금씩 다를 거예요. 이 지갑들만 사랑을 받아요, 이제. 왜?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국내 거래소가 중심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해외 거래소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는 해외에서 국내로 바로 옮길 수 있고 국내에서 해외로 바로 옮길 수 있고, 다만 이게 지금 일부 안 되는 선행된 것들이 있어요. 이게 안 되는 데가 맥시, 그 다음에 쿠코인하고 이렇게 두 곳은 이미 앱 자체가 차단이 돼 있는 상태예요. 물론 IP 차단까지 한다고 작년에 엄포를 놨지만 아직 IP 차단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제가 실제로 맥시 같은 경우 여전히 쓰고 있지만 이 거래소들은 지금 이 안에서 자체적인 APK 파일을 다운받게끔 해서 그 앱을 이용하게끔 해요. 실제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존의 앱 있죠? 다운받았던 이 앱들은 당연히 업데이트가 정책상 더 이상 구글 플레이에서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APK 파일로 이렇게 앱을 다운로드해서 그 앱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IP가 이제 되니까 웹사이트 들어가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요번에 다른 해외 거래소들 하면서 다 막아버려서 IP까지 만약에 차단을 한다 하잖아요. 이젠 진짜 거래소 이용할 방법이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그렇다면 진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VPN까지 돌려서 이용을 해야 돼요. 근데 과연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진짜 난리 날 것 같아요. 앞으로 무슨 세금 조사나 이런 거 할 때도 해외 거래소에 뭐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신고하는 것도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야. 너무 간단하지. 근데 과연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전 이게 궁금하긴 해요. 실제로 제 경험을 빗대서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막 30억 있고 했었어요. 그쵸? 맞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작년에 가지고 있던 야 25년도 거 너네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신고 못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앱을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 이런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과연 근데 이렇게 막을까요? 뭐 IP까지 차단한다, 애플까지 하겠다 하는데 애플하고 IP는 추후에 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이라고 하기에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관계기관과의 애플 코리아 및 방통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돼 있고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에 맥시 같은 경우에 한국어 거래소를 영업하는 그런 거래소들 간에도 이렇게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이라는 뭔가 표현을 쓰긴 했는데 이번에 해외 거래소들 다 잡는다고 해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한데 일단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기사를 보면 팩트 체크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없어요. 22만 쓰던 바이낸스 앱 차단해가지고 그 앱들이 일단 차단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주요 해외 거래소들 그게 구글 플레이만 그리고 미는 되는데 한만 퇴출해서 깐깐한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에 독됐다라고 나와 있죠. 1월 19일 날 나와 있죠. 이게 지금 며칠 전에 나왔던 거네요. 이게 가장 최근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VASP 신고 수리를 완료했는데 그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퇴출이 되는데 보시면은 바이낸스 OKX 등 해외 거래소가 미국, 유럽 연합 기준을 맞췄더라도 한국의 VASP 요건을 충족 못하면 퇴출이 된다는 의미.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은 요거를 좀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만 실명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고팍스까지 5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한국의 은행들은 자금 세탁을 위험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진짜 문제가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아마 여기 고팍스 안 넣은 이유는 고팍스는 이제 바이낸스 뭐 인수했다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여기 안 넣은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VPN을 통해서 이렇게 접속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인데 고위험 행동 시에는 구글 이용약관 위반으로 계정 동결 위험이 있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국가 변경이 1회밖에 안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참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약 거래소를 진짜 원천 차단을 시킨다 하면은 사실 지금 있는 방법은 VPN밖에 없다라는 거. 뭐 그 외에는 IP를 우회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이 과연 합법적일까 생각도 들고 저도 요새 많이 생각이 드는데 VPN 좋은 거 갖다 한번 추천해 드릴까 이런 생각도 들고 VPN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후에 제가 아마 2년 전인가 제가 영상을 올렸던 게 있습니다. 그걸 또 참고하시면 좋겠고 일단은 제가 추후에 VPN 관련해서는 좀 더 이게 확정이 되거나 하면은 그때 시점으로 제가 이 VPN 관련해서 어떻게 좀 하는지 이런 것들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정말 이 불안하신 분들은 자산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거나 이관을 시켜놓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개인 지갑이 좀 안전할 것 같고 뭐 개인 지갑 외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국내 거래소로 옮기는 것이나 뭐 다른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도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뭐 사실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이 좀 걱정일 것 같긴 한데 뭐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과연 저는 이런 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이용자 보호, 우리가 투자자 보호를 한다라는 얘기를 항상 국내에서는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그거에 비해 지금 이 정책이 맞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좀 저는 의문점이 굉장히 크게 많이 드는 상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한 번 더 이 업데이트 되면은 그 당시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영상 다시 만들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